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 중이고 오늘 뭐 제일 바쁘신 날 바쁜 전문가들일 텐데 이동 중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미안하고 한편 고맙습니다. 우선 회담 결렬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회담이 결렬될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통큰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뭐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그 합의문 초안이 나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본인이 그걸 이제 서명을 할 수 있었는데, 나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걸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제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초안도 트럼프나 김정은 두 정상이 이미 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뭐, 명확하게 그 얘기는 안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에 서명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렬을 한 당사자가 트럼프라는 건데, 그럼 왜 초안에 대해서 트럼프 본인도 봤을 텐데, 그거를 이제 서명을 거부했는가? 그건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 트럼프의 이제 개인 변호사로 있었던 마이클 코헨이 공교롭게도 이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날에 돌아섰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인종 차별주의자다, 뭐 사기꾼이다, 본인이 평생 속아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좀 놀감처럼 당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폭탄을 쏟아냈고, 또 트럼프도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봤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본인이 워싱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 코언의 의회 증언, 또 다음 주부터는 로버트 밀러 그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그 조사 보고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개 여부를 놓고 또 워싱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텐데, 이런 정치적인 악재, 국내 정치적인 악재를 덮기 위해선 일반적인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어떤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받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좀 과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과 이제 연관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실의 폐기 의사는 이제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미국 쪽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영변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또 기타 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기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 제조 시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폐기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좀 형용 모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좀 그 업법상으로 맞을 수 있을 텐데,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아직 그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 또 이제 트럼프의 표현에 따르면은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제 김정은의 요구, 이 사이에 좀 불일치가 커지면서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듣고 나니까 조금 가르마가 타지는 느낌이고요. 어쨌거나 트럼프의 미국 내 현재 정치적 상황이 아주 곤혹스러운 첩첩산중의 사면 초가인데, 기대 이하의 뜨뜻미지근한 합의서를 들고 귀국해봐야 민주당 같은 야당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북미 회담에 좀 마뜩찮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런 걸 지금 뭐 회담 뭐라고 들고 와서 개선 장군처럼 이러느냐라고 톡 쏘아붙이면 정말 이제 트럼프는 동아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통 크게, 그리고 미국의 안전과 국익과 뭐 품위, 권위 뭐 이딴 걸 다 합쳐서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판을 깼다. 결기 있게 깼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약간의 정치적인 쇼맨십,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제 오늘 강조한 게,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예. 이제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하는 것보다 좋은 합의, 올바른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어떤 발언의 그 맥락 속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하노이에 올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그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선 이 트럼프가 이 마이클 코hen의 의회 증언, 이것이 이제 미국 언론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텐데, 그 헤드라인을 가로채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크게 양보를 하고 그것이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또 과대 포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번 결과를 봐라. 내가 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정은한테 크게 양보하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럴 바에는 아예 회담장을 박차게 나오는 것이 협상가다운 어떤 그 면목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수의 성격도 강한 것이죠. 네. 그런데 다음번 회담이나 접촉에 대한 언급, 뭐 구체적으로 날짜 이런 걸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수주일 내 또는 뭐 연 내로 다시 우리는 이번 교착 상태인 이 지점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그 외교적 수사도 없이 그냥 딱 끝내버린 것. 그렇다면 파국 상태가 장기화되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다음 회담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완전히 결렬이냐? 그러니까 보통 결렬이라고 표현할 땐 후속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때 보통 결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이제 백악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언젠가는 또 북한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또 완전한 결렬이다, 이렇게 또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북한 측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좀 뭐 본인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고뇌와 인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간판이 실패할 경우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고성 암시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그린 어떤 정상회담 로드맵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서울 답방에 나서고 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또 이제 답방을 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작년 4월 20일 날 밝힌 새로운 전략 노선이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후속 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에서 회담이 이렇게 마무리됨으로써 북한 측의 앞으로의 어떤 계산,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성급한, 지금 불과 2-3시간 전에 결렬이 이제 확인이 됐고 기자회견 끝난 지만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성급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오겠다 그 약속한 거 지킬까요? 서울 방문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답방을 하게 될 경우에 제가 판단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합의 상황이 필요할 텐데요. 하나는 그 작년에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를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철도 도로 연결이 있고, 예.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이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또 포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이들 사업을 좀 예외로 명시하는 이런 어떤 합의가 이번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예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재개, 또 이 이제 발전, 이런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답방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또 이제 단계적 군축을 얘기를 했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한반도 전 지역을 평화지대화하는 이런 쪽에 또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북한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좀 강하게 제기했던 단계적 구축,
또 한반도의 전 지역의 평화지대와 이런 쪽 부분도 관련해서 또 전형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할 수 있는 이 어떤 의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좀 상당 기간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회담의 일정한 성과를 디딤돌 삼아서 서울에 와서 남북 관계의 한두 단계 더 나아가는 진전, 뭐 이렇게 가는 네. 모양새가 당연히 맞고 소망스러운데 그렇죠. 아예 결렬로 끝나버렸으니까 설령 와서 남북 간에 뭘 합의하고 뭘 하자고 한들 네. 그게 북미 관계의 지금 이 위기를 좋은 쪽으로 돌리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거 아니에요. 남북한의 합의만으로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 않고. 네네. 그래서 올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와서 아주 애매한 스탠스이고 그렇게 뻘쭘하게 있다 가느니 네네. 뭐 미루거나 좀 그렇겠네요. 예, 그러잖아 뭐 우리 한반도 안보 전략 방면에서는 뭐 국내 최고의 대표 전문가신데요, 우리 정욱 씨.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저 국민 TV에서 김종대 정욱식의 뭐였죠? 진짜 안보. 진짜 안보. 그거 늘 봤어요. 공부하는 기분으로. 예. 제가 요즘은 이제 김종대원은 빠졌고요. 사무실 식구들이랑 같이 하고. 제가 경남대 무슨 북한대학원인가 가려다 시간이 안 맞아서 공부를 못 해갖고 예, 수업 듣는 기분으로 봤는데, 네. 자, 이제 결렬, 파국이라고 지금 할 수는 없고, 네네. 다음번 만남이 뭐 예정 또는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적어도 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여지 또는 맡아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네. 뭘 드시겠습니까?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예. 중재자라고 하는 건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양측의 신뢰 구축을 좀 다리를 놓는 이런 쪽의 역할에 초점이 맞췄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주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결렬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사실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뭐. 우리. 예. 예. 그렇지만 이것이 또 이제 어떤 북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한다, 중재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양측의 입장도 잘 담고 동시에 이번에 실패한 원인도 대안을 담고 네. 그러면서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굉장히 잘 준비된 안을 가지고 네. 이제 좀 동분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좀 연대를 강화해서 그런 좀 우리의 독자적인 혹은 좀 다자적인 안을 만들고 이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안을 갖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연대의 틀을 구축하는데 애를 쓰는 정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요약해서 들으면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